봉고 기반 C클래스의 부활 1탄! 캠핑카로 만들기 국내 차량 중에서 가장 완벽한 차는 저는 봉고라고 봐요. 가격 대비 실내 공간이 너무 넓고 좋아요. 캠핑카란 거는요, 캠핑 갔을 때 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딱 들어보면 그냥 와 그러면서 나도 하시더라고. 벤츠를 만들면서 쌓였던 가구에 대한 노하우가 몽땅 다 들어갔어요. 완전 실내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앞 범퍼가 봉고 범퍼가 아니에요. 베이런만의 범퍼가 달려있죠. 그리로 사이드로 싹 보시면 아래쪽에도 하부 스커트, 밑에도 스커트, 총 14피스로 이루어진 FRP는 대한민국에서 베이런밖에 없습니다. 센터부터 해서 벙커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라운드가 쭉 위로 올라갑니다. 그 공간감이 엄청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베이런 봉고의 부활부터는 4kg가 들어갑니다. 인덕션 쓰면서 전자레인지 돌리세요. 이 베이터와의 앱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드림벨문은 안 열고 그냥 가셔도 돼요. 집에서 그냥 열면 돼요. 원격 시동을 ON합니다. 걸려라. 시동이 걸렸죠. 그러면 이제 충전이, 알트 충전이 올라가겠죠. 차 문도 잠금. 차 키도 가져다닐 필요도 없고. 자, 보시면 지금 충전량 80A 올라가죠. 83. 이 차는 여기 주차했을 때 내일은 얼마가 될 거야, 모레는 얼마가 될 거야, 이걸 알려줘요. 출고 약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정확한 태양광 예측이 되는 거죠. 정말 신경 많이 썼어요. 전선 하나, 온수매트 라인 하나, 하나하나까지 디테일까지 다 신경 써서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베이런 560입니다. 네. 저도 우려가 많았어요. LPG 엔진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확신이 서는 순간 개발을 시작했고요. 봉고로 만든 베이런이 560, 640, 루미 3가지가 있었습니다. 560이 먼저 이렇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가 오면서 주행기를 찍었잖아요. 네. 노면의 진동, 가구 소음, 그리고 디젤하고 LPG의 승차감, 엔진 소음, 그 다음 출력, 특히 출력, 네. LPG가 출력이 모자라지 않느냐는 우려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거 확실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근데? LPG 엔진의 장점이 아, 진짜 조용하구나. 그렇죠. 그리고 엑셀레를 밟았을 때 디젤보다 한 단계 빠른 반응 속도. 디젤은 밟으면 네. 한 0.1초 후에 딱 그 반응이 온다면 LPG는 아마 즉각 올 거예요. 네, 맞아요. 다르죠? 이게 RPM이나 그 토크가 어떻게 변했죠? 마력수는 일단 똑같고요. 네. 토크도 거의 동일합니다. 스펙상 동일한데 대부분 의심을 하잖아요. 에이, 그거는 숫자일 뿐이야. 네. 어떻게 가스가 디젤만큼 힘이 좋아? RPM 3000까지 올리면은 옛날 LPG랑 네. 지금 LPG랑 좀 엔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 과거에 그 LPG 엔진은 이제 간접 분사 방식에서 이제 이거는 직접 분사 방식으로 바뀌었고, 뭐 직접 분사, 저도 엔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몰아봤을 때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되게 제가 민감하거든요, 차에. 제가 몰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초반에 조용했던 거 일단은 깜짝 놀랐고요. 첫 번째 토크나 이런 거에서는 뭐 거부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이거 따로 설명을 굳이 해야 되나?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LPG 엔진의 단점이었던 게 힘이 약하지 않을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안 좋은 연비. 네. 막 이런 게 걱정이었다면, 연비 같은 경우는 현재 제가 이걸 다이나믹하게 몰아보니까 한 4km 정도, 5km 정도 나오더라고요. 4, 5km. 네. 근데 지금 LPG가 리터당 1,000원 하거든요. 그러면 경유가 1,600원 정도 하니까 맞아요. 경유보다 실질적인 기름값은 적게 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 비교하면 그렇죠. 그 대신 단점은 자주 넣어야 되는 게 단점이죠. 이게 가득 넣으면, 과거 디젤차는 한 450km에서 500km 탔다면 LPG는 한 350에서 400km 네. 정도 운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 정도 자주 넣어야 된다. 그게 조금 단점으로 볼 수 있죠. 뭐 충전소의 부담감은 좀 단점으로 다가오는데, 이 차가 LPG가 주는 장점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보세요. 디젤 엔진은 엔진 오일을 5,000km마다 갈아야 돼요. 5,000km 맞죠? 5,000km마다 갈면 엔진 오일 비용도 많이 비싸요. 네. 근데 LPG는 10,000km 탈 수 있어요. 휘발유 엔진하고 동일하니까. 그리고 디젤 엔진의 인젝터 같은 클리닝이 굉장히 자주 필요해요.
디젤 엔진은 엔진에 손대는 순간 뭐 100만, 200만 우습게 날아가요. 네. 하지만 LPG 엔진과 휘발유 엔진은 그런 수리비에 대한 부담감이 현저하게 줍니다. 거기에서 이제 유지비가 차이가 나겠죠. LPG차는 친환경 발급 확인증 량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공영 주차장 할인도 되고요. 할인돼요? 할인돼요. 그래서 그 기아 자동차에 출고할 때 친환경 차라고 확인한 증명서까지 발급이 돼요. 저는 이거를 초반에 우리 출발할 때 그 못 느꼈는데 아까 약간 고속에서 80에서 100 사이 갈 때는 조금 힘이 좀 덜 들어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랑 거는 조금 있을까요? LPG가? 그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 디젤 엔진은 약 25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내요. 네. 근데 LPG나 휘발유 엔진은 3000에서 35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내요. 아, 그 차이가 있구나. 그렇죠. 거기에서 RPM이 주는 최대 출력 구간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LPG 엔진은 약간 3000 넘는 RPM을 썼을 때는 그 출력 차이는 못 느낄 거고요. 같은 RPM에서는 아무래도 차이는 느낄 수는 있죠. 오케이. 이거 리얼하게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적응이 돼 있어요. 저는 디젤 적응돼 있다 보니까 2000에서 2500에서 밟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3000까지 올리면 동일한 거네, 그러면. 그렇죠. LPG 때문에 주행에 부담이 있다. 캠핑카를 만들어서 무겁잖아요. 네. 그거는 솔직히 이제 과한 걱정인 것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걱정 또 LPG라서 힘이 없지 않아요? No. 정말 괜찮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타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내 들어오시면 이제 수동 스텝이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베이런 560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귀는 우리 베이런들 다 하시죠. 원하시는 대로 글귀를 다 바꿔드려요. 스위치 딱 키면 조명제 들어오고요. 간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문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바꿔드리고요. 그리고 딱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여기에 일단 2단 만들어 놨어요. 신발이 웬만큼 많더라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꼽으면 한 6컬레 정도는 이렇게 꼽을 수가 있고, 굳이 신발장으로 안 쓰시는 분들도 수납함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밖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를 열면 긴 수납함이 나와요. 꼬리도 이렇게 있고요. 짱으로 쓰셔도 되고 수납함으로 쓰셔도 되고. 네. 그리고 배터와이 시스템과 MPPT 전기장치가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모든 작은 전선 하나하나까지도 네임택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 누가 수리를 해도 알 수 있게끔 네임택을 다 붙여놨고요. 그리고 밑에는 12V의 휴즈들에도 라인에 보시면 네, 네임택이 다 붙어 있고요. 그 밑으로 220 전기들, 그다음에 밸브 열선의 자동 온도 자동 스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 설정해 놓으면 그렇죠. 밸브 쪽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오스통에 보시면 전동 밸브가 있어요. 전동 드레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밸브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밸브가 얼어요. 그래서 밸브에도 DC 열선을 다 감아놨어요. 근데 그거를 온오프 스위치 여기 만든다? 그럼 내가 켜야 되잖아요. 까먹고 안 끌 수도 있고. 그래서 자동 스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자동 스위치를 해놓으면 영하가 떨어지면 자동 온, 영상 되면 자동 오프 하기 때문에 고객이 신경 쓸 게 없어요. 열봉이 오스통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혹시나 얼었을 경우 그 열봉을 온 시켜서 녹일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죠. 네. 저는 이제 눈에 띄는 게 이렇게 하는 거 릴레이까지는 맞는데 보통 저렇게 큰 거는 저는 네. 한 개 들어간 건 봤어요. 네, 보시면 이제 고전류 쓰는 전기들은 DC 에어컨이 있고요. 네. DC 에어컨이 50A를 먹거든요. 때문에 대용량 휴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통의 열봉. 열봉이 총 3개가 들어가거든요. 보일러 열봉, 오스 열봉, 1, 2 해서 열봉 휴즈. 그 옆에를 보시면 이제 컨버터가 들어가요. 컨버터는 뭐냐면 DC to DC 12V를 5V로 낮춰주는 컨버터예요. 아, 열선에. 네. 거기에 또 많은 비밀이 숨어 있는데 이거는 영업 비밀. 네. 그러면 다른 곳은 네. 큰 대전류 메인 라인에 하나 다는 거는 다 다는데 네. 각각에 다는 거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이렇게 차별점이 네. 또 하나 또 보게 됩니다. 실내가 이제 유럽 카라반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너무 그냥 전체적인 이미지만 딱 봤을 때 되게 이쁘죠. 네. 딱 들어보면 그냥 와 그러면서 다 들어오시더라고.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유럽식 카라반의 실내 느낌이 싹 풍깁니다, 이제. 느껴지죠. 자, 이렇게 실내 느낌 전달드리고 하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면 냉장고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원도어에 위쪽을 열면 냉동실이 위쪽에서 이렇게 여는 방식이었다면 이제 투도어로 바뀌어서 아래쪽에 냉동고가 많이 커졌죠. 데포트의 신형 냉장고로 바꿨어요. 그리고 데포트의 냉장고는 앞쪽에 보이는 이 컬러를 원하는 대로 변경이 가능해요. 오, 좋다. 네. 일체감이 있네요. 그렇죠. 이게 싫으면 여기는 다른 색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보통 가정 에어컨을 많이 다는 장소예요. 실내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수납함이에요.
가장 큰 수납함이 여기서 나와요. 좋네. 큰 수납함 하나 좀 있어야 되거든요. 저 여기에 라면 한 2박스는 들어갈 것 같아요. 2박스는 챙겨놔야지 뭐 이 시국에. 가정용 에어컨은 캠핑카에서 가감하게 빼버렸습니다. 아, 이전부터 많이 주장하시다. 그렇죠. 캠핑카 에어컨은 캠핑카 전용을 써야 됩니다. 정말 가정 에어컨이 할 수 없이 써야 되는 부분에 저도 썼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추품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아이즈온 에어컨이 DC 전용으로 나왔어요. 전기를 50A밖에 안 먹어요. 많이 줄었네요. 가정 에어컨 쓰는 이유가 뭐였어요? 처음에 전기 적게 먹고 조용하다 조용하고, 했죠. 예. 그래서 가정 에어컨 여기 많이 썼다면 가정 에어컨이 단점이 내구성이 약한 거였어요. 가스가 샌다든지 실외기가 하부에 있다 보니까 금방 부식돼요. 하지만 얘는 캠핑카 전용이기 때문에 고장률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전기를 50A밖에 안 먹으니까 가정용보다도 적게 먹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죠. 가정 에어컨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집에 뭐 주문해가 시켜도 60만 원, 70만 원이면 집에서 다 달죠. 네. 우리가 가지는 부품값은 그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60, 70만 원이면 달 수 있는 에어컨을 포기하고 얘는 280만 원짜리거든요. 이걸 다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제조업을 하면서 단가를 2배, 아니 3배, 4배까지 비싼 에어컨을 다는 데는 물론 여러분들이 3년, 4년, 5년 캠핑카를 운영해 보시면 그 진가가 느껴지실 겁니다. 아, 그래도 나 이거 싫어. 나 가정용 달아주세요. 하면 달아드리면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뭔가. 그럼 네. 땡큐. 그렇죠. 완전 땡큐죠. 그래서 이 수납함도 이만한 대용량 수납함을 확보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전기도 더 적게 먹는 캠핑카 에어컨을 바꿨고요. 그 옆으로 보면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이 화장실에도 많은 비밀이 숨어 있죠. 화장실의 폭을 이 냉장고 라인보다 약 20cm, 한 뼘 정도를 더 앞으로 뽑았어요. 네. 근데 얘가 뽑혔을 때 이렇게 닫혀 있으면 이 한 뼘이란 이 공간이 굉장히 들어왔을 때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템포도어를 이 기역자 꺾이는 부분까지 다 열리고 닫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열어놨을 때의 개방감은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못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탁 들어왔을 때 아주 개방감이 좋다는 거죠. 여기서 출입문도 보시면 일자가 아니고 또 라운드예요. 라운드 딱 라운드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보시면 사이드 몰딩까지도 우리가 6T의 자작합판을 이용해서 이쁘게 모양을 잡았고요. 벽체에도 이쁜 라인까지 다 넣어서 디자인 다 잡았고요. 그리고 베이런이 자랑하는 도기 세면대도 이렇게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히터 토출구가 있지만 바닥 난방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깔리나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도 토출구 하나, 그리고 가장 냉기가 많이 들어오는 출입문 쪽에도 토출구 하나. 네.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토출구가 많아요. 6군데나 있습니다. 침대 밑에 하나, 그래서 소파 밑이죠. 네. 하나. 그리고 주방 안쪽에도 하나가 있고요. 벙커에도 하나. 해서 총 6군데 토출구가 나와 있어요. 캠핑카를 만들면서 힘든 부분 중에 베스트 3를 뽑자면 그 중에 하나가 히터 토출구를 여러 곳에 뽑는 겁니다. 이만한 관이 지나가야 돼요. 이만한 관이 지나도 가면서 많이 꺾이면 바람이 안 나와요. 바람도 원활하게 통로가 확보되면서 그 관을 6군데 넣는다. 이게 또 기술이 아니 기술이에요. 정말 6개면 대표님 이거 트윈 핑크오일이에요? 네, 그렇죠. 베이런은 정말 하나의 핑크오일 단 차는 한 대도 없습니다. 최소한 2개, 벤츠는 3개, 뭐 이런 식으로 가죠. 오릴 거면 트윈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핑크오일을 적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를 하고 그곳에 3군데, 또 다른 군데 설치해서 그 가까운 곳에 3군데 이렇게 설치하는 게 가장 완벽한 베이런만의 시공 방법입니다. 덥네요. 자, 주방은 이제 상부장이나 렌지나 이런 거 특별한 것이 없고요. 여기에 타공판도 원하시는 분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키포인트가 이 개수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심플한 게 좋아요. 캠핑카를 만들면서. 그래서 이 주방에는 2가지 심플함이 들어갔는데요. 상판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싱크대마저도 뚜껑을 완벽하게 덮어서 아무것도 안 쓸 때는 이렇게 깔끔함을 유지하는 거고요. 두 번째 심플함은 이 문에 있어요. 보통 싱크대 앞쪽에 보시면 서랍함이 이렇게 여기 달려 있잖아요. 그쵸. 난 그게 너무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문을 하나 달아서 그 안쪽에 수납함을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제품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싱크대 문짝 안쪽에 비치함으로써 이 문짝을 닫았을 때의 깔끔함. 벤츠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다들 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상판도 대리석에 라운드를 주면서 이 두께감을 굉장히 살렸어요. 2장을 합친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한 장의 두께가 이 반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접합부가 표시나죠. 자세히 봐야 되네. 네, 2장을 겹쳐서 만들어서 더 고급감 올린 거죠.
물론 이렇게 확장되는 주방마저도 똑같은 두께로 해서 엄청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었죠. 한 4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35, 40.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냄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디자인된 싱크입니다. 이 뚜껑이 소음이 날 수 있으니까 보시면 소음 나지 않게 각 모서리에 보시면 패킹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도 주영 중에 잡소리가 안 나죠. 원래 여기가 TV가 달리던 자리였거든요. 슬라이딩 TV를 적용함으로써 보다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깔끔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효율성도 높였죠. 이게 이제 오르공에 들어가나요? 그렇죠. 보통 프리미엄급에 들어가던 옵션 아닙니까? 벤치에 들어갔던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기술이 자꾸 발전이 되면서 이제 보급화가 할 수 있게끔 되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TV를 내렸을 때 차가 움직이면서 이 모니터가 앞으로 쏠려서 다시 슬라이드 올라올 때 TV가 파손된다든지 네. 얘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많았어요. 그런 것까지 다 보완시켰어요. 현재 보시면 TV가 꼼짝 안 합니다. 고정이 돼 있어요. 네. 고정이 돼 있는데 뒤에 이건 안 찍었으면 좋겠는데 뒤에 잠금 장치만 풀면 네. 이렇게 각도 조절이 다 돼요. 그래서 그쪽에 앉아있든 이쪽에 앉아있든 원하시는 각도로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야, 이제 모든 좌석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됐네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이렇게 다시 내려버려서 써보신 분들이 알아요. 보통 이제 애들이 이게 디보기 시트잖아요. 그쪽에 앉아서 여기 TV를 틀어놓고 운전해서 가신다면 애들이 편하게 TV를 보면서 또는 이게 스마트 TV잖아요. 유튜브 보면서 넷플릭스 보면서 가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공간이 특히 또 많이 쓰이는 공간이에요. 휴대폰도 올려놓아야 되고요. 뭐 잡다한 물건도 올려놓는 선반도 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TV로도 되고 이 반대쪽에는 수납함, 신발장도 되는 많이 쓰는 공간이 여긴가 아닌가 싶습니다. Simple is best. 네, 맞아요. 다 없앴어요. 뭐 수도꼭지 없애고 TV도 없애고. 깔끔하잖아요. 밖에서 외관을 설명드릴 때 제가 FRP의 시작점이 차의 중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작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서 벽이 끝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상상만 하면 보세요. 되게 답답하잖아요. 제가 183이거든요. 그럼 제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게 그냥 기분이 머리가 탈락말락하면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벙커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올라가요. 쫙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이 한 뼘 정도 공간만큼 올라갑니다. 이 공간이 타사보다 넓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파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기 한번 서보시겠어요? 여기 서서 위로 손을 올리시면은 네, 이만큼. 이 정도까지 높이가. 이만큼 되고 거기에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솔라 단열재에 여기 다 도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열도 확실히 잡았고 이 공간마저도 비워놓은 상태의 선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또 공간감이 넓어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의 공간감을 넓게 주기 위해서 제가 템포도를 기역자로 닿게끔 했다고 했다시피 얘도 똑같습니다. 넓게 실내가 넓게 보이고 쾌적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 공간을 뚫어서 선반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넓어 보이는 거예요. 양쪽으로 상부장이 4칸, 3칸 커요. 사이즈가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커요. 크지만 갑갑함이 없죠. 그리고 이 문짝의 엣지 부분은 다 도장이에요. 이 도장 가구를 이제 자꾸 제가 뭐 돈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외주로 요 문짝 하나, 요 한 칸만 외주로 보내면 약 4만에서 5만 원 비용이 나와요. 그래서 외주를 할 수가 없어요. 비용이 비싸서. 이것만 해도 7개잖아요. 그럼 이 문짝 도장만 하는데 막 40만 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체 공장에 이 도장 부스까지 다 갖추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가구에 숨어 있는 비밀이 아시죠? 베일런에는 가구 상부장에다 이렇게 홈이 다 나와 있어요. 자, 숨 쉬는 가구죠. 여기도 다 그렇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혹시 밑에도? 똑같습니다. 하부에도 모든 가구에는 이렇게 구멍이 다 하나 있죠. 다 순환되는구나. 그렇죠. 이래야지만 결로가 없어요. 여기에 옷을 꽈당 넣어놨는데 겨울에 딱 열어보면 축축한 경우 캠핑카 쓰시는 분들 다들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와 있지 않으면 무조건 결로는 쌓입니다. 온도 차이 발생되는 거는 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베일런 가구는 그런 것까지 잡기 위해서 모든 가구, 밀실이 되어 있는 가구는 다 뚫어놨어요. 그리고 대형 창이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공원에 보시면 너무 뷰가 좋죠. 양쪽으로 보시면 너무 이 외부와 이렇게 전달되는 뷰가 너무 좋게끔 대형 창을 넣어놨어요. 이 소파 공간에 숨어 있는 기능이 또 2개가 있어요. 네. 제일 먼저 했던 게 1열과 캐빈 공간의 단열 문제예요.
아, 기존에 지퍼 형태. 지퍼 형태에서 천으로 했었죠. 그 천으로 하다 보니까 냉기가 돌아요. 그래서 2단 천을 했어요. 이 중에 중간에 또 코리안 코일랑 넣어서 거기 난방도 넣었죠.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손실되는 면이 아깝죠. 그래서 이번에는 헤드레스트가 있고 등받이가 있으면 중간에 거를 이렇게 분리되게 만들어서 이 공간을 이따만한 쇼파로 막아버렸습니다. 어때요? 원천 해결이네. 그렇죠. 아예 냉기야 못 들어오게끔 해버렸습니다. 이 등받이에도 기능이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벤츠에 썼던 기술이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아, 등 네. 직각 진짜 저 별로였었거든요. 허리 부러집니다. 우리 가족들 2열에 앉아가는 자식들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가감하게 비용은 많이 올라가지만 이렇게 등받이를 요추 받침대를 넣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받침이 하나 있죠. 우리 벙커로 올라갈 때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 집은 발받침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필요 없는 집은 제거해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쓰지 뭐. 근데 이거 엄청 튼튼하겠는데? 맞죠? 이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뽑았습니다. 스텝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 만드는 것도 보시면 라운드에 고급스럽죠. 기존에 냉기가 워낙 들어오기 때문에 코리안 알데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넣었었거든요. 네. 보통 베일안에. 근데 이제는 이걸로 쓰시면 이 쇼파로 막아버리면 정말 얘가 필요 없어요. 쓸데없는 아까운 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감에 삭제를 하고 여기에 토출구를 하나 뽑아서 소파 위쪽을 하나 더 커버를 하게 된다면 지금도 더운데 트윈핀 코일이기 때문에 더 춥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 차별점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숨어있는 기능 하나가 2열 공간을 우리 칸처럼 넓혔어요. 현재 제가 앉아있는 이 공간이 2열의 시트였죠. 근데 이제 침대만큼 사이즈를 이렇게 뽑았어요. 얼마죠, 사이즈가? 700. 700 정도. 네, 보통 한 명 사이즈를 700 잡으면 충분한 1인 침대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인 침대가 위에 있지만 3인 가족이라면 이 공간을 침대 변환하지 않아도 여기에 충분히 주무실 수가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공간을 두고 이 소파 공간을 또 식탁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인 또는 4인이 이렇게 앉아서 식탁은 식탁대로 쓰고 또 침대 하나 두고 위에 메인 침대 두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의 캠핑카가 굉장히 여러 명이 앉기도 좋고요. 여러 명이 자기도 좋지만 귀찮은 거 하나가 얘를 눕혀서 등받이를 넣어서 침대 만들기 되게 귀찮거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적은 가족이라면 이렇게 쓰시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2열을 기존의 사이즈보다 20cm나 더 늘려서 70까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시트도 좀 더 편안해졌고 침대 기능도 쓸 수 있는 게 이 시트만의 또 비밀이 있는 거죠. 벙커를 이렇게 올라가면 1400에 2000 공간의 침대가 마련이 되는데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 공간은 실제로 죽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못 가죠. 그래서 그냥 수납함을 만들어 드렸어요. 뭐 휴대폰도 넣을 수 있고 책도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쁜 라운드 가구를 이용해서 수납함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그쪽에 온수 매트가 이렇게 깔리면서 바닥에 온수 매트 라인이 이 합으로 한 바퀴를 쫙 돕니다. FRP가 만나는 부분이 가장 냉기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대라는 게 별거 없거든요. 열 발산하는 게 알대입니다. 그래서 알대처럼 온수 매트 라인을 한 바퀴 돌렸고요. 여기도 보이시는 깨알 같은 야, 진짜 디테일하다. 이런 단까지 만들어서 얘가 꺾임이 거의 없게끔 라운드를 다 뽑아서 이렇게 돌렸어요. 이게 쭉 한 바퀴 돌고 온수 매트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양쪽에 조명이 있고요. 그리고 220 12V 이쪽에도 다 있고요. 여기도 조명이 있고요. 220이 다 있어요. 머리가 어느 쪽에 둘 줄 모르니 다 뽑아놨어요. 그래서 뭐 베일러는 만드는데 뭐 여기도 추가해 주세요, 콘센트 여기도 추가해 주세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도 보이시죠? 이런 디테일. 알겠습니다. 쇼파. 야, 이거 작업 어떻게 하셨지? 딱 맞게끔 이런 디테일까지도 신경 쓴 게 베이런이다. 자, 외관을 보시면 베이런만의 아이덴티티죠. 벙커가 정말 크면서 날렵하고요. 이쁜 자동차 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색이 없는 게 또 장점이긴 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앞 범퍼가 봉고 범퍼가 아니에요. 베이런만의 범퍼가 달려있죠. 그리고 사이드로 싹 오시면 아래쪽에도 하부 스커트, 밑에도 스커트, 그 다음 위쪽에 올라오시면 사이드 밀러 확장도 FRP로 다 제작한 거예요.
그 다음 가장 키포인트가 하부에 대한 FRP. 이 하부에 대한 FRP가 국내 최초로 적용됐죠. 그래서 봉고가 봉고스럽지 않고 고급스러워진 이미지, 그런 게 이런 FRP에 숨어 있습니다. 총 14피스로 이루어진 FRP는 대한민국에서 베이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봉고는 다 좋지만 디자인이 안 이뻐요. 그래서 그 디자인을 멋스럽게 하기 위해서 FRP를 이렇게 다 했고요. 디자인에서 더 한층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해서 자동차 도장이 다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도장을 이 차에 한 대물 딱 하면 280만 원 들어요. 도장만요? 네. 그러면 280만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 걸 고객들이 정말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사무실 들어가 보시면 중고차가 쭉 써 있거든요. 자동차 도장 돼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차가 보면 때깔이 다릅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세요. 맞습니다. 진짜. 단열 같은 경우에는 벙커에는 이솔라 단열재가 다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있어.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계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이 큰 벙커의 단열은 우린탄 단열재도 들어가지만 이 솔라를 한 번 더 도포함으로써 그 단열이 극대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FRP가 커서 단열이 부족한 거 아니야?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FRP에 이솔란, 네. 그리고 우레탄? 단열재 들어가고, 그리고 마감재, 우리 그 솜으로 그 누벼놓은 마감재 또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건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시잖아. 이솔라 요거 벙커 하나 도장하면 100만 원 더 들어요. 아, 이것도 100만 원이에요? 이솔라 너무한 거 한 통 아시잖아. 60만 원 네. 하는 거예요. 한 통은 모자라요. 단열재에 100만 원, 도장에 280만 원. 그거만 해도 뭐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게 사실이죠. 패널도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다르죠. 이제 뭐 벽 두께 얘기하면 이제 입이 아프죠. 우리 이 벽체가 43mm예요. 43mm. 보통 28mm도 많이 쓰고요. 33mm 많이 써요. 하지만 거기에 5mm 단열재 또 붙였고요. 합판 또 붙이고요. 벽지 또 붙입니다. 그래서 정말 결로가 없고 따뜻한 캠핑카를 만들기 위해서 벽체를 그렇게 또 두껍게 썼죠. 그 다음에 얘는 LPG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디젤이라고 또 있어요. 디젤 주입구. 아, 뭔지 감은 옵니다. LPG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위한 경유통이 따로 장착이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보통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기름통 15리터짜리를 보통 많이 쓰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 15리터 넣었다가 15리터 같으면 한 4일밖에 못 써요. 짧게 쓴다면 3일. 그러면 너무 적어 안 돼. 그래서 좀 더 키우자 해서 30리터짜리를 넣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주유를 해보니 27리터는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27리터 같으면 약 일주일 정도 보일러를 충전 없이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편안하게 넣으시면 돼요. 보일러 기름이 여기 들어가고요. 건 타입 넣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건 타입으로 해서 우리 경유차 넣듯이 똑같이 주유소 가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뒤쪽에 보시면 LPG 충전 주입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순정 주입구를 그대로 살렸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이렇게 충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맞아요. 1편이 나왔을 때 이 피팅이 네. 잘 될까라는 것도 문제였었거든요. 문제였죠. 그래서 뭐 잘라서 연장한 게 아니라 순정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썼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트러블이 없을 겁니다. 드림벨문은 안 열고 그냥 가셔도 돼요. 집에서 그냥 열면 돼요. 거기에 더 한다 그러면 이게 IoT 되니까 네. 진짜 한파 온다 그러면 네. 보일러 켤 수 있죠. 그렇죠. 원격으로. 정말 우리 베이런 7호차님이 미국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겨울에 미국에 많이 가셨어요. 깜빡하고 물을 안 빼고 가셨대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그냥 보일러만 계속 온오프 했대. 영하 떨어진다 싶으면 온. 네. 바닥난방만 살짝 틀어놓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안 나는 거죠. 우리 베이런 사용자들이 이 베이터와이 앱에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IT 시스템 안에는 LPG도 국내 최초로 원격 시동까지 넣었습니다. 현재 21%고요. 전류가 마이너스 1A 쓰고 있는 상태예요. 차량 들어가서 원격 시동을 온합니다. 걸려라. 약 5초 후에 시동이 걸렸죠. 그러면 이제 충전이, 알트 충전이 올라가겠죠. 거기다가 차 문도 잠겼죠. 열렸죠. 자, 이름으로써 차 키도 가져다닐 필요도 없고. 자, 보시면 지금 충전량 80A 올라가죠. 83. 순정 알트에서 알트를 최대한 뽑아낼 수 있게끔 작업을 했죠. 그래서 현재 평균 한 80A 전후로 알트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원격 시동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캠핑카 쓰시면서 정말 필요한 게 원격 시동이에요. 특히 겨울에 우리 베이런에는 열선이 자동으로 온오프가 돼요.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되는 그 열선이 많거든요. 얼지 말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먹어요. 그러면 태양광 충전이 흐리고 이러면 안 되다 보니까 미리 충전을 시동을 걸어서 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 차는
여기 주차했을 때 내일은 얼마가 될 거야, 모레는 얼마가 될 거야, 이걸 알려줘요. 아, 그러면 내 차량에 맞게끔 빅데이터가 도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 기준으로 했을 때 날씨 연동, 이 A란 날씨가 있을 거고 이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두 개 합체했을 때 100A가 충전되더라는 게 저장이 되고, 그 다음 날이 120이 되더라, 그 다음 130이 되더라, 그걸 평균 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출고 약 한 달 정도만 지나면 정확한 태양광 예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차는 또 경유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보일러 경유. 보일러 경유도 집에서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보일러 경유도 없네, 가다 넣어야지라도 됩니다. 좋다. 적상계를 뒤에도 있지만 운전하면서 보려고 앞에도 달고 막 하잖아요. 근데 또 적상계의 문제점은 잔량이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한 달 동안 세팅을 안 하면 하나도 안 맞아. 저 당했잖아요, 저번에. 왔는데 방전돼 있는 거예요. 한 40% 남았었거든요. 물어봤더니 그게 리셋 안 해서 그렇다고. 그렇죠. 자, 적상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쓰고 나가고를 그 션트 저항이 측정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데 세팅을 해놔요. 14.6V가 되면 100%가 되라, 11.9V가 되면 0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 갑자기 어떤 이유서라든지 11.9V를 잠깐만 0.1초라도 딱 치게 되면 제로가 돼버려요. 그리고 14.6V가 알트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튀어서 올라가 버리면 100%가 돼버려요. 하나도 안 맞죠.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션트 저항의 적산이 또 안 맞아요. 오차가 너무 크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가만 있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써버리면 30-40% 이상의 갭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얘는 왜 가능한 거예요? 배터와이의 특허 기술 중에 하나가 빈산철 배터리의 SOC 그 잔량 측정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와이의 배터 앱은 이 배터리의 잔량을 정확하게 0.1%까지 맞출 수 있는,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베터와이가 캠핑카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전기차 관련 전문 솔루션 업체잖아요. 그렇죠. 현재 대구 시내 모든 법인 택시에는 배터와이의 앱이, 배터와이 기계가 다 달려 있어요. 전기차 배터리를 지금 상태 추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랑 협약을 해서 대구시 택시 다 달았어요. 그러면 대표님, 전기차고 여기도 그게 다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그거보다 더 우수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얘는 IoT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LTE 통신이 돼요. 그러다 보면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배터리 진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배터와이에서 우리 모든 배일원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A란 차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경보가 울려요. 경보가 1단계에서 15단계까지 있거든요. 뭐 한 7단계가 발령이 돼서, 그러면 배터와이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배터리는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위험하다 싶으면 자동 컷도 시키고요. 그리고 뭐 안전하다 싶으면 다시 원격으로 다시 정상을 시킵니다. 뭐 그런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최대한 넓게 뺐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560의 메인 수납 공간인데요. 보시면 하부까지 최대한 깊게 팠고요. 그리고 이 뒤쪽까지 최대한 넓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640이나 다른 축연장 차에 비하면 좁을 수는 있지만 560에서 뽑을 수 있는 최대 크기를 뽑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우리 안쪽에 보시면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옷잔 겸 그렇죠. 수납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공간. 문을 보시면 밖에서 열기 편하게 이렇게 달아놓으신 분들은 여기에 수납 공간을 쓰겠다는 거고요. 반대로 열게끔 해놓으신 분들은 실내를 옷장으로 쓰겠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는 긴 짐들 있죠. 우리 의자, 체어들 또는 낚싯대, 이런 짐을 여기 보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도어 공간이 560이지만 최대한 뽑았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 옷장 겸 수납봉을 또 만들었다. 우리가 그 인버터가 항상 좀 아쉬웠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 쓰면서 인덕션을 쓴다든지 220 전기를 두 가지를 못 썼잖아. 하나 끄고 쓰고 했잖아요. 그렇죠. 같이 안 돼. 3kg가 약간의 좀 있었어요. 그렇죠. 2% 모자랐다면 이제 베이런 봉고의 부활부터는 4kg가 들어갑니다. 4kg, 야, 그래. 이제 두 개를 쓸 수 있어요. 인덕션 쓰면서 전자레인지 돌리세요. 약간씩 모자랐거든요. 그렇죠. 그게 인버터란 놈이 자기 용량만큼 나와준다고 해서 막 써버리면 계속 잽을 맞는 거예요. 잽 맞다가 언젠가 KO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버터가 비싸잖아요.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이제 4kg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과거보다는 인버터 용량을 1kg나 올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200A의 배터리를 다 썼어요. 그러면 220 한 잔을 막 꼽았을 때 충전을 과거엔 75A 충전기가 달렸거든요. 그것도 과감하게 120A 돼버렸어요. 그러면 10시간만 꼽아 놓으면 충전 다 된다는 거죠. 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좀 더 완벽함이 추구됐네. 그렇죠. 뭐 외관만 업그레이드 한 게 아니라 이런 전기에 대한 용량 업그레이드, 한전 충전 120A 들어가고요. 4kg 인버터까지 올렸기 때문에 이제 전기 걱정 없이 또 쓰십시오. 이번에는 정우 엔지니어링 아시죠? 정우 배터리 유명하잖아요. 그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배터와이가 그 정우 배터리까지 진단을 하게끔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우 배터리만큼 가격은 낮아지고요. 태양광 추가 1200A 배터리 추가하셔도 두 가지 다 하셔도 400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건 넣으신다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적인 옵션이랑 가격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이렇게 뭐 DC 에어컨이나 뭐 여러 가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옵션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배터리 1200A, 그게 300만 옵션이 있고요. 태양광 330W 추가 100만 옵션이 있어요. DC 에어컨 기본이고요. 온수매트 기본이고요. 웬만한 건 다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LPG가 디젤 대비 300만 원 차까지 올랐어요. 네. 여기서 고민이 시작이죠. 네. 그리고 요즘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캠핑카들이 너무 가격 덤핑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5,900에 하고 있다. 이 고민. 그래서 차값도 올랐고 뭐 이런 디테일한 소재 그리고 막 부품이 많은 게 들어갔지만 가격을 최대한 잡아서 7,300으로 결정했습니다. 7,300. 네. 부가세? 포함. 개소세 별도고 했고요. 대표님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약간의 가격은 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차에서 차별점을 가져간다. 그렇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배로를 쓰신다면 그만한 자부심, 프라이드를 갖게끔 제가 정말 노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정말 저가의 캠핑카 또는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캠핑카 정말 비교를 많이 하시고 가격 차이가 정말 얼마큼 나는지 옵션까지 꼼꼼히 따지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다. 자, 봉고 베이런의 부활 1탄 560 이렇게 소개드렸고요. 곧 소개될 640은 더 기대해 주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꼭 계약 안 하면 어떡하려고요? 아니요, 이 수요는 이 수요들이 있다고 봅니다. 640 수요는 또 대가족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 못지않은, 아니 더욱더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640도 기대해 주시면서 우리 560 리뷰 여기서 마칠까요? 언제 나오나요? 대략적으로? 640이요? 아마 설 기준에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마무리 도장 작업하고 있거든요.